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선생님이랑 함께 2단원 수열과 금융 단원의 내용을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상 있겠지만 이 단원은 여러분들 수학 1에서 등비수열의 합 공식 배울 때 언급됐던 그 적금에 대한 내용과 연관이 높아서 관련 수학 요소로는 등비수열의 합공식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자율이란 뭘까요? 네, 금융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이자율이란 원금에 대비해서 이자의 비율을 얘기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예금하고 3만 원을 이자로 받았다라고 하면 원금 대비 이자의 비율이 100분의 3, 즉 3%다라고 했을 때 이때의 이 3%를 이자율이라고 한다는 거죠. 근데 그 이자를 매기는 기간이 연 단위냐, 3개월 단위냐, 주로 월 단위죠. 월 단위냐에 따라서 연이율, 분기이율, 월이율로 책정하는데 연이율이 12%다라고 하면 이것을 월 이율로 바꾸면 1년엔 12개월이니까 나누기 12를 적용해서 1%로 연이율 12%는 월이율 1%와 같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책정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연이율이 12%다. 그러면 분기 이율은 4분의 1 해가지고 3%로 그렇게 책정을 한답니다. 네, 이 문제는 여러분들의 그 리마인드를 위해서 수학 1에서 선생님이 발췌를 해온 건데요. 분명히 배웠다는 거죠. 네, 해볼게요. 다음은 연이율이 R인 그런 복리 적금인데 매년 초에 A1씩 N회, 즉 N년 동안 적금할 때 N년 말에 타게 되는 적립금의 원리 합계를 구하시오. 원리 합계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원리 합계란 원금과 이자의 합산 금액을 의미하죠. 근데 얘가 매달 아니지 매년 일정한 금액씩 적립하는 적금의 방식인지라 처음에 넣었던 요 A돈부터 마지막에 넣는 제 n번째 A돈까지 이자가 포함된 금액을 합해서 이제 계산을 해야 된다라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 이 처음에 넣었던 A돈은 N년 후에 이렇게 바뀌어 있는 거 보이시죠? 네, 바로 요 계산 방식이 복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복리 계산을 통해서 이자가 붙은 금액을 각각의 돈에 대해서 계산하고 얘를 합산하게 되는데 자세히 보니 얘가 등비 수열이더라. 네, 밑에서부터 볼까요? 밑에서부터 보는 게 좋겠죠? 1 플러스 R씩 곱해져 나가는 공비가 1 플러스 R인 등비수열이므로 등비수열 합구하는 공식에 의해서 여기서 이유를 스몰 r이라고 했기 때문에 공비를 뜻하는 라지 r과 구분하려고 선생님 대문자 라지 r 쓸게요. 빼기 1분의 공비 r의 항의 개수 빼기 1 곱하기 첫째 항. 네, 첫째 항이 지금 마지막 넣은 돈이 1년 후에 나한테 돌아오니까 이자가 한 번 매겨져서 A 곱하기 1 플러스 R 이게 첫째 항이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등비수열에 합과하는 공식을 적용해서 적립금 즉 원금과 이자가 합해진 원리합계를 계산하게 된다라는 건데요. 이런 걸 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가물가물하시죠? 선생님이 지금 러프하게 얘기했는데 그럼 지금부터 복습 삼아서 다시 이자의 계산 방법부터 차근차근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하기 전에 이 복리라는 부분이 우리 오늘의 굉장히 중요한 테마가 될 건데 복리란 쉽게 얘기해서 이자가 붙는 계산 방식이다라고 하죠. 근데 얘가 얼마나 무섭게 불어나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은 크게 인식하지 못하는데 부자들은 안다. 복리의 힘을 알기 때문에 이 복리를 노리는
줄 알아야 돈을 벌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어, 영상을 하나 볼 건데요. 하기 전에 복리가 이자에 이자가 붙는다라는 식으로 선생님이 설명을 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원리인지를 얘기를 해볼게요. 처음에 내가 A라는 돈이 있는데 얘를 은행에 맡겼을 때 나한텐 얼마가 돌아오는 거죠? 이유를 R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자는 원금에 곱하기 R로 해서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1년 후에 은행에서 돈을 타간다라고 하면 처음에 요 이자에 이율이 붙어서 이자가 이 원금에 이자가 붙어서 이렇게 돌아오는 거죠. 여기 지금 A가 두 개 있으니까 A로 묶어주면 이렇게 그 다음 달의 상황부터가 이제 진짜 복리다움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제는 원금이 A가 아니라 여기에 이자가 합해진 방금 계산된 A 곱하기 1 플러스 R을 원금으로 삼는다라는 거예요. 이미 이자가 한번 붙었는데 그거를 원금으로 쳐서 다시 이자 계산을 한다라는 의미죠. 그러면 차근차근 해볼게요. 이제는 원금이 요 부분이 이자까지 합쳐진 게 이게 원금이고 여기에 대한 이자를 매겨주겠다는 거니까 네, 곱하기 R을 해서 얘가 이자가 되는 거죠. 자, 이제는 뭘로 묶어볼까요? 네, 공통인수가 1 플러스 A 곱하기 1 플러스 R 얘가 공통인수가 되므로 얘로 묶어주면 1 플러스 R 1 플러스 R이 제곱이 되네. 그렇다는 거예요. 네. 이게 2년 후에 나한테 돌아올 돈이에요. 이렇게 해서 1년이 더 지난다고 하자. 그 다음 1년은 얘가 원금이 돼서 요거에 이자가 추가되는 금액으로 돌아올 거고 이제는 얘로 묶인다는 거죠. 얘로 묶여서 A 1 플러스 R의 제곱에 1 플러스 R. 알겠다. 1 플러스 R의 거듭 제곱으로 해서 연리합계로 돌아오는구나. 왜 복리라고 하면 이 중복하다 할 때 그 복자인데요. 이미 이자가 포함되어 있는 금액인데 얘를 원금으로 생각해서 여기에 대한 이자를 붙이기 때문에 이자에 이자가 중복해서 붙는다고 해서 복리라고 하는데 이 복리 이자 계산법에 따르면 1 플러스 R의 n제곱으로 이 원리합계가 계산이 되므로 이 지수예요, 지수. 여러분들 알겠지만 우리 일상 용어로도 기하급수적 성장 또는 지수적 성장 이런 말을 많이 쓰잖아요. 지수적 성장이라고 하면 우리는 급격하게 뒤로 갈수록 급격하게 커지는 성장을 상상할 수 있는데 바로 이게 복리의 효과라는 거죠. 간단한 영상 같이 보고 시작할게요. 같고요. 당장 10억을 주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제 다른 사람이 와서 오늘 질레트랩스 네. 어때요, 여러분들? 복리 효과를 또 느끼게 해주는 사례 하나가 있는데 여러분들 뉴욕 맨해튼 아시죠? 맨해튼 섬이 예전에 여기에 정착한 그 네덜란드 사람에 의해서 인디언 부족에게서 24달러를 정도의 유리 구슬로 교환을 해서 팔렸다라고 하는데요. 그 24달러는 사실은 지금 생각해 보면은 약 얼마죠? 약 35,000원 정도의 돈인데 이거 너무 싸게 팔린 거 아니냐. 아니 지금 뉴욕이라는 큰 땅덩어리를 24달러에 판 게 너무 적은 돈이 아니냐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생각했을 때 그 당시 24달러를 연복리 8%의 금융상품에 투자해서 꾸준히 불려왔다라고 하면 지금은 얼마가 되는 금액이냐면 30조 달러 이상에 해당한대요. 그런 의미로 생각했을 때 그 당시에 24달러가 마냥 허무맹랑한 금액은 아니었구나
라고 여기 매일 경제에서 신문이 나온 적 있어요. 기사로 다뤄진 적이 있어요. 이만큼 그 복리를 통한 돈이 불어나는 효과, 얘를 다른 말로 스노우 이펙트라고도 한대요. 왜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라고 해가지고 이것을 무시할 수 없는데, 이게 은행 입장에서는 특히 그 이자의 수익자가 우리인 경우에는 은행 입장에서는 이제 큰 손해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아이러니하게 우리는 적금의 원리합계 계산 방식을 복리로 연습을 했었는데, 실제로는 선생님 그 은행 사이트에 그 한 화면을 캡처해 온 거거든요. 실제로는 드물어요. 네. 거의 대부분이 단리법을 적용하고요. 이게 복리다라고 하면은 적극적으로 상품명에다가 복리 적금이라고 해서 이게 얘가 복리다라는 거를 강조해서 팔고 있죠. 근데 왜 선생님 우리 왜 복리 배우나요? 자, 우리가 시민이 수익자인 경우에는 복리 상품이 드물지만 대출, 할부, 우리가 이자를 내야 되는, 즉 수익자가 은행인 경우에는 다 복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리 계산법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둬야 된다라는 거죠. 시작해 볼게요. 이제 복리 계산 방법은 아까도 알겠지만 지수를 곱한다라고 했는데요. 원금 120만 원을 예금이에요. 적립이 아니라 한 번 넣은 거야. 그러니까 얘를 연이율 0.06으로 2년 동안 예금하려고 하는데, 연복리를 적용할 때랑 월복리를 적용할 때의 원리합계를 비교하시오. 이거 한 번쯤은 다루고 싶은 주제였는데 딱 우리 책에서 다뤄졌어요. 연복리라고 하면 1년의 이자를 한 번 붙이겠다라는 거고, 2년 후에 내가 찾는다라고 했을 때 이자가 두 번 붙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계산한 방법 1 플러스 R이 지금 0.06이니까 요곳에 이자가 두 번 붙으니까 제곱이 되고요. 이게 연복리 계산법이라면 월복리 계산법은 120만 원의 이자를 무려 몇 번에 걸쳐서 24개월에 걸쳐서, 즉 24번에 걸쳐서 부여하게 되는 건데, 이때 연 이율이 6%면 월 이율은 아까 선생님 얘기했죠? 책정을 어떻게 한다고? 나누기 12로 해서 책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계산해 보면 0.005가 나와요. 그래서 얘의 몇 번? 24번. 요거를 비교하겠다라는 건데 고맙게 계산 방법이 나와 있어요. 1.06이죠. 얘는 1.00오고 그것의 제곱은 1.12로 계산하라고 나와 있고요. 120 곱하기 1.005의 24제곱은 1.13으로 계산하라고 나와 있네요. 네, 뭐가 더 커요? 네, 월복리로 이자를 여러 번 붙이는 게 나한테는 이익이다라는 건데, 이거는 비단 이 문제인 경우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이자를 매기는 단위를 짧게 해서 여러 번 붙일수록 이게 더 이익입니다. 같은 이율이라도 월복리가 더 이익이다 라는 건데요. 그 간단한 설명을 챗 GPT를 통해서 알아볼게요. 결론부터 얘기하지만 같은 연이율이라면 연 단위보다 월 단위가 더 크다. 그 이유는 지금 계산 방법에 있는데, 1 아니지. P 곱하기 원금을 P라고 했을 때 P 곱하기 1 플러스 R의 N제곱이랑 P 곱하기 1 플러스 12분의 R의 12N제곱을 지금 비교하는 건데, 이게 직관적으로 생각해도 좀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이자를 낳는 게 월복리이기 때문에 이자를 붙이는 효과가 자주 일어나는 게 더 총합이 커지지 않겠냐. 그래, 직관적으로. 그런데 선생님은 수학 선생님이니까 수학적 설명을 더 찾아보자면요. 얘를 똑같이 그 지수 부분을 n으로 맞춰놓고 봤을 때 결국에는 요거만 비교하면 되는 거지. 미친 12 플러스 R이랑 요 밑에 거에 미치되는 똑같이 P는 이제 약분하고 봤을 때요.
1 플러스 12분의 R의 12제곱이랑 요 크기 비교를 하면 되는데 얘가 더 크다는 얘기예요. 얘를 어떻게 봤을까? 여러분들 좀 재밌네요. 네, 이항정리 기억나세요? 이항정리? A 플러스 B의 n제곱은 NCN 기억나죠? AN, B의 n-n 아니지? K 그래서 K가 0부터 n까지 이런 항들로 이루어졌다라는 게 이항 정리잖아요. 그래서 얘를 이항 정리 이용해서 쭉 전개를 해보면 첫 번째 항은 12C1 R 그리고 12분의 R 그리고 나머지 1의 뭐 몇 제곱인데 1은 이제 몇 제곱을 하든 무시한다고 치면 요건데요. 12C1이 10이니까 약분이 이루어져 가지고 1 플러스 R이라는 이 부분이 나와요. 근데 그 뒤에 부분도 더 있는 거지. 12C2에 12분의 R의 제곱 이렇게 해서 뒤에도 뭐 1의 몇 제곱이 있는데 1은 거듭 제곱해도 1이니까 무시하고 안 쓴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쭉 나가는데 얘네들 다 양수니까 우리가 비교하자고 했던 1 플러스 R보다는 큰 값이다라는 거를 이항 정리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제 다시 우리 수학 1에서 다뤄졌던 내용으로 돌아오면 이제는 이제 복리계산법 이런 게 이제 상기가 됐죠. 그래서 처음에 보여줬던 그 화면대로 적금의 원리합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매달 일정한 금액씩 적립하는 방식의 복리상품이다라고 했을 때 일정한 금액 20만 원씩으로 할게요. 연이율 6%로 할게요. 그리고 이자는 연이율이 6%면 얘가 12로 나누면 0.005거든요. 월이율로 매달 이자가 매겨지는 상품이다라고 했을 때 뒤에 헷갈리니까 후라고 적어줄게. 후. 네, 만기는 12개월 후가 되는 상황에서 원리합계는 얼마냐? 처음 넣은 돈이 12개월 동안 이 은행에 묵으면서 이자가 12번 붙게 되니까 이렇게 돌아오고요. 그 다음 달에 넣은 돈은 처음에 넣었던 돈보다 은행에 머무는 기간이 한 달 적음으로 11제곱이 되는 거죠. 이자 붙는 횟수가 한 번 줄어드는 거지. 이렇게 쭉 줄어들어서 마지막에 넣은 돈이 이자가 한 번 붙는 금액으로 돌아온다라고 하면 얘가 첫째 항이 되는 거고요. 공비 R이 1 플러스 스몰 r 0.005 얘가 이제 공비 R이 되는 거라서 네, 등비수열에 합구하는 공식을 적용하면 요거 기억나세요? 등비수열에 합구하는 공식? 네, 공비 R 빼기 여기서 이 스몰 r은 이 공비 R을 뜻하는 거라서 선생님 살짝 지금 여러분들이 요 이자율 R하고 네, 이자율을 의미하는 이 레티오랑 구분해야 되니까 네. 선생님 라지알로 바꿔 써볼게요. 공비 R 빼기 1분의 첫째 항 곱하기 항의 개수 제곱 빼기 1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여기 지금 라지 A는 뭐냐면 요만큼을 싸잡아서 요 라지 A라고 하면은 표기법을 좀 간단히 해서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요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럼 해볼게. 첫째 항이 1 플러스 R이고 요게 지금 보면 등비수열이거든. 1 플러스 R씩 곱해져 나가고 있는 거니까 지수가 그렇게 커지고 있다는 1, 2, 3 이게 지수가 커지고 있다라는 얘기는 등비수열이라는 얘기잖아요. 얘 등비수열의 합임으로 등비수열 합구하는 공식을 적용해서 R-1분의 첫째 항이 요 스타트가 요거로 끊었죠? 하고 공비 R의 항의 개수 모두 n개예요. 네.
빼기 1 해서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월 초 10만 원씩 60개월 동안 적립하는 정기적금에 가입했다. 이자 적용 방식은 월이율, 고맙게 월이율로 줬네요. 0.005에 복리를 적용한다고 했을 때 60개월 후에 원리합계를 계산하시오. 우리 책은 계산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다 주어져요. 한번 해볼게. 매월 초에 10만 원씩 60개월 동안 적립하는 정기적금에 가입하였다. 60개월 후에 적립금의 원리합계를 구하시오. 60개월 동안이라고 하면 이 시간의 단위가 모두 60개 있는 건데 돈을 요 매 기간의 초에 매월 초에 넣는다고 했으니까 여기에 요 시점들에서 돈이 입금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시간 단위를 한 칸이라고 봤을 때 마지막 돈은 요때 들어가는 거고 만기는 또 여기라서 네, 이자가 가장 최소로 붙었을 때라도 이 한 번은 붙는다라는 거죠, 이자가. 그래서 얘가 첫째 항이라는 거예요. 네, 첫째 항의 개수는 모두 n개. 그리고 공비 R 했을 때 지금 1 플러스 R에서 공비 R 빼기 1 하면 여러분 등비수 합과하는 공식 쌤이 여기 안 써놔도 되죠? 불안하네. 했을 때 여기서 지금 공비가 1 플러스 R이니까 빼기 1을 하면 여기 그래서 분모가 여기 스몰 R이 되는 거예요. 여기 지워져서 그래서 계산해보면 스몰 R이 지금 0.00 월이율 0.0059 매달 10만 원씩 넣는다 그랬으니까 10만 원에 1 플러스 R 이자 한 번 붙는 게 얘가 첫째 항이죠. 그리고 1 플러스 R의 항의 개수는 60개월 후에 적립금이니까 60번 돈을 적립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60제곱 마이너스 1인데 60제곱을 1.35로 계산하라 그랬으니까 얘 0.35로 계산해 주시면 이런 돈이 나온다는 거죠. 우리 책 자세히 보면은 죄다 계산기 그림 그려져 있거든요. 계산기를 오늘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하면은 이거는 수원 내용에서 크게 벗어남이 없어요. 그러니까 복습이야, 진짜로. 진짜 복습인데 우리 책은 경제수학이라는 별도의 교과죠. 그런 만큼 수학 1과는 달라요. 수학 1에서는 교육과정에서도 뭐라고 써 있냐면 등비수열과 그 합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평가할 때에 연금이라든지 대출금 같은 지나치게 복잡한 상황을 다루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경제수학에서는 바로 수학 1에서 복잡하다는 이유로 다루지 않았던 것을 다루게 됩니다. 선생님이랑 지금부터 뭐 할 거냐면 연금과 대출금 할 거예요. 카드 할부 계산금 이런 거 할 거예요. 자, 그런 의미로 의미는 이자율인데 명칭을 이제 할인율로 바꿔서 얘기하는 상황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제 내가 돈을 빌리는 입장에서 100만 원만 빌려주세요 라고 했을 때 1년 후에 똑같이 100만 원으로 갚으면 될까요? 그럼 누가 빌려주겠어요? 돈이라는 건 빌려주지 않고 가만히 은행에 묵히면 이자가 붙어서 불어나는 게 돈인데 지금 얘한테 빌려줘서 100만 원으로 그대로 돌아온다면 빌려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쵸? 그래서 미래에 얼마가 될 것을 가정해서 현재의 가치를 매겨서 이제 빌려줘야 된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돈이 미래에는 가치가 불어날 것을 가정해서 현재의 가치와 미래의 가치를 비교할 때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자인데 이자율인데 용어를 할인율이라고 써요. 생각 열기 한번 볼게요. 200만 원을 3%로 정기 예금했을 때에
원리합계는 얼마가 되죠? 1년 후에? 그치? 200만 원 그대로 있지 않거든요. 1 플러스 0.03 해가지고 이렇게 불어날 돈이야. 그러니까 내가 이 1년 후에 200만 원으로 똑같이 갚는다? 이건 똑같이 갚는 게 아니라 내가 일부 떼먹고 갚는다는 뜻이죠. 그래서 1년 후에 어 1년 후에 이 돈의 가치랑 현재의 돈의 가치를 이제 비교할 줄 알아야 돼요. 네. 1년 후에 200만 원이 될 돈이라면 현재는 200만 원보다 좀 적은 돈이겠죠? 요런 거를 얘기할 때에는 의미는 똑같거든요. 근데 할인율이라는 단어를 적용해요. 이와 같이 미래의 한 시점에 받게 될 금액과 동일한 가치를 갖는 현재 시점의 금액을 현재 가치라고 하는데, 현재 받는 금액과 동일한 가치를 갖는 미래 시점의 가치를 미래 가치라고 한다. 1년 후에 206만 원으로 불어날 돈의 현재 가치는 200만 원이고, 현재 200만 원의 1년 후의 미래 가치는 206만 원이 된다. 언제? 이자율이 0.06인 상황에서 그런 거죠. 이때 이자율은 0.03일 때 그런 거죠. 네, 마찬가지로 현재 가치를 구할 때에 적용되는 이자율을 할인율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미래의 돈의 가치를 감안해서 그럼 현재로는 얼마일까? 미래의 돈의 가치를 현재로 환산할 때에 적용되는 이자율을 할인율이라고 하는데, 그냥 여러분들 이유라 생각해도 됩니다. 단어만 좀 다를 뿐이에요. 내가 미래 가치 206만 원에 대한 현재 가치가 200만 원이다 라고 했을 때에 적용되는 이자율 3%는 현재 가치를 구하는 할인율이다 라는 거죠. 3%일 때 그 1년 후에 200만 원이 206만 원 되는 거 맞지? 그래서 거꾸로 206만 원, 1년 후에 206만 원이 될 현재 돈을 계산할 때에는 우리가 1.03으로 거꾸로 나눠줘야 되잖아요. 이 나눌 때 적용됐던 요 0.03이라는 이유를 할인율이라고 한다고요. 이거 너무 중요한 얘기를 한 번만 읽고 갈까? 시간이 흐를수록 화폐의 가치는 떨어진다. 뭔 말이냐면 은행에 넣지 않고 그냥 장롱에 넣어 놓으면은 은행에 넣었을 때에 불어날 돈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이건 화폐의 가치는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현재의 200만 원이 나중에 모든 사람이 현재의 200만 원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의 1년 후에 206만 원이 갖고 있으면 나는 상대적으로 덜 갖고 있는 사람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흐를수록 화폐의 가치는 떨어진다. 자, 우진 씨는 1년 후에 312만 원을 상환하기로 하고 현재 은행에서 300만 원을 대출을 받았대요. 이때 적용된 할인율은 얼마일까요? 300만 원을 현재 대출했는데 나중에 312만 원이 될 걸 생각해서 현재 300만 원을 대출했다라는 얘기는 1 플러스 R 적용해서 1년 후니까요. 그쵸? 이자가 한 번 붙었을 때 312만 원이 될 돈이라고 생각해서 보시면 1 플러스 R은 300분의 312고 얘는 1 플러스 300분의 10인데 이걸 3으로 나눠주면 100분의 4죠. 즉, 네, 할인율은 4%가 되겠네요. 할인율을 감안해 보는 문제들인데요. 넘어갈게요. 이거 어렵지 않고 쉽게 구하니까. 이자 계산 방식이 뭐냐에 따라서 단리냐 복리냐에 따라서 현재 가치를 계산하는 방법이 다를 건데요. 1년 후에 S1이 될 돈이라면 현재는 얼마여야 될까를 생각할 때 단리법은 단순하게 AR 곱하기 기간 이렇게 해서 이자를 붙이기 때문에 이 방식으로 이자가 계산이 되죠. 아까 언급은 안 했지만 근데 복리법은 1 플러스 R의 N제곱으로 이 돈이 불어나 있을 거기 때문에 그 불어날 S
라는 돈으로 불어날 현재의 가치를 계산해 보자라고 하면은 요걸로 나눠줘야 돼요. 어느 기획사는 연이율 9%로 3년 후에 5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에 투자금을 모집하고 있다. 다음을 구하시오. 3년 후에 500만 원이 될 돈이고, 그러면 현재는 얼마일까? 이자까지 붙여서 500만 원이 될 돈이니까 현재는 얼마일까요? 현재 가치를 한번 구해볼까요? 일단 달리법을 한번 적용해 볼게요. 우리 아까 달리는 안 했으니까. 달리는 원금의 이자를 계산할 때 단순하게, 그 달리가 단순하다 할 때 단자 같아. 원금의 이자율을 곱하고 그 기간만큼을 곱해서 이자를 매기는 게 달리법인데요. 그래서 여기서 A로 묶어보면 1 플러스 R, N이 되는 거죠. 이 방식으로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미래에 500만 원이 될 돈이다. 근데 현재는 얼마냐? A1이라고 뒀을 때 1 플러스 이율, 연이율 0.09 곱하기 3. 그래서 요거 계산한 거예요. Rn 하면 얘가 1 A 곱하기 1.27이죠. 그래서 1.27로 나눠주면 요 돈이 나오는 거예요. 한편 복리를 적용한다고 했을 때 500만 원이 될 돈이란 알겠지만 1 플러스 R 0.09에 몇 제곱? 세제곱. 3년 후니까요. 얘가 곱해져가지고 500만 원이 되는 거니까 1.09, 이게 1.09죠? 1.09의 세제곱을 1.3으로 계산하라 그랬구나. 그래서 A는 1.3으로 나눠주게 되면 500만 원을 1.3으로 이쪽으로 이항해서 나눠주게 되면 요 A1이 이렇게 계산이 돼요. 여기서 크게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이자가 더 많이 붙는 방식이 복리법이다 보니까 똑같이 300만 원, 500만 원으로 돌아온다라고 했을 때 현재의 돈은 복리를 적용하는 게 더 적은 돈이죠. 현재로는 적지만 이자를 붙이는 방식이 복리다 보니까 똑같이 500만 원으로 돌아올 수가 있는 거예요. 달리를 적용한 390 얼마랑 똑같은 이자를 보장해 주는 게 복리법이다라는 거죠. 이제 연금 계산 방식에 대해서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그 연금이라는 거는 뭐예요? 현대사회일수록 더 필수적으로 되고 있죠. 왜? 이제 부모님을 부양하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연금은 직장 생활 중에 그 경제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에 모아놓은 돈을 매달 일정한 금액씩 나눠서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인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은퇴 시점을 65세로 잡았을 때 65세부터 20년 동안 매년 1,500만 원씩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면 얼마를 모아둬야 될까? 내가 65세까지 얼마를 모아야 남은 20년 동안 매년 1,500만 원씩 받으면서 내 노후를 살아갈 수 있는 걸까? 이런 거 궁금할 수 있잖아. 그치? 자, 한번 그럼 이 그림 한번 볼까요? 나는 매년 A1씩 받고 싶거든? 매년 A1씩 받으려면 현재 얼마를 모아놔야 될까? 일단 바로 받는 돈 A1 그리고 1년 후에 받는 돈 A1을 비교했을 때 현재 가치로는 이 두 개가 차이가 있거든요. 지금 A1은 이자가 안 붙은 상태로 A1이니까 A라면 1년 후에 A로 돌아올 돈은 현재 시점에서는 이게 그런 거예요. 연금이라는 거는 65세까지 일정 금액씩을 벌어서 집어넣고 총액이라는 게 딱 나오죠. 그럼 그 총액을
등분해가지고 나눠서 받는 게 연금인 거야. 근데 나눌 때에 정말로 등분할까요? n등분할까요? 아니죠. 그러면은 이게 이자가 붙는 거에 따라서 매년 다른 금액으로 받게 될 건데, 지금 보면은 연금이라는 건 매년 일정한 금액씩 받는 거거든. 아니, 정확히 얘기하면 매달 일정한 금액씩 받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일정한 금액으로 받는다는 얘기는 현재 가치는 차등해서 나눠놨다라는 뜻이겠지. 이자가 한 번 붙어서 A로 돌아올 돈하고 이자가 두 번 붙어서 A로 돌아올 돈이 똑같나요? 아니죠. 이게 차등 있게 나눠 놓는다는 얘기야, 현재 시점에서. 그래서 얼마가 필요하냐. 내가 N년에 걸쳐서 A1씩 연금을 받고 싶다라고 하면 처음 돈은 A랑 똑같지만 그 다음 년에 받게 될 돈은 이자가 붙어서 A이기 때문에 거꾸로 현재 가치로는 요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자가 여기에 대한 이자가 한 번 붙어서 A1으로 돌아오는 거기 때문에 복리는 그렇잖아요. 1 플러스 R에 N제곱으로 이제 이자가 붙잖아요. 그래서 한 번 붙어서 A로 돌아올 돈이기 때문에 현재 돈은 요거예요. 2년 후에 A로 돌아올 돈은 1 플러스 R이 두 번 붙어서 A가 되는 거기 때문에 1 플러스 R의 제곱분의 A. 이게 현재 가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 내가 다 모아놓은 연금 개시 시점에서 모아놓은 돈들은 이런 식으로 분할해 놓은 거예요. 얘 총액을 현재 연금 개시 시점에서 요 총액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거 등비수열로 보이세요? 다만 공비 R이 분수네요. 공비 R은 1 플러스 R의 분의 1. 이게 공비죠. 그치? 지금 분모의 지수가 커지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요 합산을 계산한다고 했을 때 등비수열 합구하는 공식은 이 R이 1보다 크냐 작냐에 따라서 두 가지 방식으로 쓰잖아요. R-1분의 첫째 항 R의 n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쓰기도 하지만 이게 R이 1보다 작은 상황에서는 부모 분자에 똑같이 마이너스로 곱해서 이렇게 쓰기도 하잖아요. 지금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네, 얘가 아무래도 1보다 작은 값이다 보니까. 자, 그러면 여기 잠깐 번분수라서 번분수 계산을 좀 해보면 통분할게요. 1 플러스 R 빼기 1 해서 이렇게 지어지면 이 부모의 분자는 R이 되고 부모의 부모가 1 플러스 R인데 이거 어디로 갔어? 번분수, 부모의 부모는 분자로 간다라고 해서 이거 위로 올라갔네요. 하고 지수법칙에 의해서 얘는 1 플러스 R에 마이너스 N제곱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놨네요. 네, 이게 연금 총액이 되는 거예요. 현재 시점에서의. 와, 어렵다. 계산 한번 해볼게요. 매년 초, 내년 초부터, 지금 말고? 내년 초부터, 지금 말고, 1,200만 원씩 20년 동안 받을 수 있는 연금이 있다. 이 연금을 내년 초에 그냥 일시금으로 다 받는다고 했을 때, 나 나눠서 받지 않고 그냥 한꺼번에 다 가져갈래요. 라고 했을 때, 이 연금 총액은 얼마일까요? 지금 얼마가 준비되어 있길래 만약에 얘를 연금 방식으로 받으면 매년 1,200만 원씩 20년 동안 받을 수 있는 걸까? 초부터 받는 거예요. 초부터. 그러니까 처음 받게 되는 1,200만 원은 이자가 안 붙은 거지. 뭐 딜레이 됐다가 받는 게 아니라 바로 받는 거니까 내년 초에. 그런데 그 다음 받는 돈은 이자가 한 번 붙어서 1,200만 원이니까 이 현재 시점으로 봤을 때에는 이자가 한 번 붙은 거 1.05로 나눠줘야지 이자가 한 번 붙어서 1,200만 원으로 돌아오는 거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죠. 아, 그렇구나. 첫째 항은 1,200이고 공비 R은 1.05 분의 1이구나.
요것의 몇 제곱? 네, 20년 동안이니까 20번에 걸쳐서. 근데 여러분들 1년에 1200만 원 가지고 살 수 있나요? 나는 계속 그런 게 먼저 궁금해진다. 계속 해봅시다. 1 마이너스 R. R이 1.05. 19가 되겠다. 20개니까. 05분의 1. 이 되는데 번분수 계산에 의해서 아까 얘 올라가는 거 봤죠?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고 이거 계산하면은 통분했을 때 1.05분의 1.05 빼기 1이니까 이렇게 지워져서 0.05가 되고 고맙게 1.05의 마이너스 20제곱은 0.38로 계산하라 그랬으니까 네, 1 빼기 0.38 계산해 주시면 이게 0.62죠? 그래서 0.62를 곱해주면 되는데요. 계산기 써서 아이고 계산기 써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 이거 할 기회가 많거든. 그래서 선생님은 뒤에 거 요걸로 대신 할게. 여러분들 이제 인터넷으로 지금 방송 수업을 듣다 보니까 그냥 생각 없이 선생님 풀이하는 것만 지켜볼 수 있는데요. 잠깐 영상 멈춤하시고요. 혼자 풀어본 다음에 선생님이랑 답을 맞춰보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할게요. 자, 여러분들 영상을 멈추고 나서 푼 다음에 봤다고 생각하고 선생님이 이어갈게요. 매년 초에 500만 원씩 받는데 이 연금의 현재 가치를 구하시오. 500만 원씩 매년 30년 동안 받을 수 있는 연 500만 원이면 이건 못 사는데 이 돈으로는 월 500만 원도 아니고 아무튼 이런 연금은 현재 얼마 정도가 모여 있어야 가능한 걸까? 네, 그러나 이율은 굉장히 실제감이 있네요. 그렇잖아요. 요즘 이율이 낮은데 앞에서 예시들이 다 6%막 이러니까 네, 요게 좀 실제에 가까운 이율이다. 한번 계산 한번 해볼게요. 처음 500만 원은 이자가 안 붙어서 500만 원이고 그 다음번에는 이자가 붙어서 500만 원이니까 이제 여러 번 하니까 여러분들도 잘 따라올 것 같아. 그래서 그냥 바로 공식으로 해서 해결해 버릴게요. 네. 1 빼기 공비 R 분의 첫째 항 500 1 빼기 1.02의 몇 제곱? 30년이니까 30제곱이라고 했을 때 얘가 0.02 분의 이게 번분수니까 1.0이나 아까 이렇게 위에다 올렸던 거 생각나시죠? 이렇게 올리고 그리고 여기 파트 1 마이너스 네 1.02의 30제곱은 1.02의 이제 30제곱분의 1이니까 1.02의 마이너스 30제곱으로 표기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0.5라고 위에서 문제에서 나와 있으므로 요 계산을 하시면 되는데요. 얘가 0.45죠. 1에서 0.55를 빼면 네, 계산기 이 상태로 계산기 돌려볼게요. 그럼 잠깐 부모 분자를 곱하기 100 해가지고 요거 분모를 2로 보면 여기 약분 한 번만 하자. 250이죠. 쌤이 이렇게 할게. 250 곱하기 102 곱하기 0.45로 계산을 할게요. 그렇습니다. 단위는 만원 단위고요. 그러면 지금 얼마가 모여 있어야 되냐면 1147 5만원, 5만원, 75만원, 475만원, 1475만원,
1억. 1억 1,475만 원. 원에 돈이 지금 모여져 있어서 500만 원씩 30년 동안 탈 수 있는 거예요. 네. 지금 계속 매년 타는 금액을 감안해서 현재 얼마가 모여 있어야 되는지를 계산하고 있는데, 거꾸로 이런 상황에 대해서도 한번 계산 연습을 해볼게요. 이미 얼마가 모여져 있는 줄 알아. 이거 뭐야? 몇만 원? 1억. 지금 1억이 모여져 있는 상황이야. 얘를 10년 동안 나눠서 받으려 그래. 매년 초에. 그랬을 때 연이율 4%의 복리를 적용한다라고 하면 매년 초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구하시오. 지금 1,000만 원인데 일단은 일부분 받고, 왜냐면은 매년 초라고 했으니까 A1 받고 그 다음에는 이자가 붙는 걸 감안해서 나눠서 받는다고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렇게 지금 1억을 소분해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계산해 볼까요? 10년 동안, 올해 초부터 10년 동안 1년에 한 번, 원래 그 연금은 매달 받는 건데 지금 문제를 간단히 하려고 연 단위로 지금 문제가 주어지고 있죠. 네, 해볼게요. 총액을 아는데 이번엔 얘를 몰라. 첫째 항을 몰라. 공비도 알아. 1.004. 아니죠. 1.04. 왜냐하면 R이 0.04니까. 첫째 항 1.04분의 1의 10년이니까 10번이라고 했을 때 요거고요. 얘를 계산을 해보면 A 번분수 1.04 하나 올라가고 분모는 0.04가 되고 1 빼기 아까는 여기 지수에 마이너스가 있어서 그대로 쓸 수 있었는데 지금은 한번 이렇게 뒤집어 줘야 되겠네요. 네, 요 계산을 하셔야 되는 거죠. 소수점 두 칸씩 분모 분자에 100을 곱해가지고 A 곱하기 4분의 104 곱하기 1.5분의 1.5, 통분하면 1.5에서 1 빼는 거니까 0.5죠. 약분이 되는 좀 예쁜 상황이네요. 4, 2, 8, 4, 6에 24, 3분의 1이죠. 네, 얘가 1억이니까 그러므로 땅땅땅 A1은 다 이항할게요. 네, 만 분모 3은 분자로 26은 분모로. 그래서 요 계산을 할게요. 네, 10,000원 미만은 버림하라고 했으니까 얼마? 매년 지금 1억이 있으면 매년 1,153만 원을 버림하라고 했으니까 반올림 아니고 버림할게요. 1,153만 원을 매년 받을 수 있는 돈이라는 거예요. 현재 1억이 4%의 복리를 적용해 준다면 연금 방식으로 10년에 걸쳐서 매년 1,153만 원으로 이제 나눠서 받을 수 있는 돈이라는 거죠.
네, 똑같은 계산 방식으로 여기 우리 연습 문제에 6번 있으니까 연습해 보도록 하세요. 지금까지 선생님이 예시로 같이 풀어봤던 문제들은 돈이 모여져 있는데 일부분은 바로 타가는 방식이죠. 그러니까 그림으로 봤을 때 이 모아둔 돈에서 요 A1을 현재 일단 일부 바로 타가고 나서 나머지를 이렇게 나눠서 받는 거기 때문에 첫째 항이 어떻게 되죠? 첫째 항이 요 A가 되거든요. 그런데 돈이 모아져 있을 때 바로 받는 게 아니라 1년 후부터 받는다고 한다면 지금 앞에서 예시들은 앞에서부터 한번 볼까요? 선생님이 일부러 좀 강조해서 읽었긴 했는데 초에 받는 것들이야. 올해 초, 올해 초, 초에 받는 것들이거든요. 이 말은 즉슨 이제 초에 받는다라는 거는 바로 타가는 것부터 시작해라 라는 얘긴데 연금 상품 중에서 말에 받는 상품이 또 있어요. 그거는 네, 1년 묵혔다가 1년 후부터 연금이 개시되는 것들이 기말불이에요. 그래서 뭐가 달라지냐면은 연금 받는 횟수도 똑같은데 첫째 항이 1년 묵혀서 이제 나한테 처음으로 돈이 돌아오는 거니까 연금 개시 시점을 1년 딜레이 했으니까 네, 첫째 항이 1 플러스 R분의 A라는 거 요게 지금 달라지는 거거든요. 나머지는 다 똑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그 관련된 예시가 스스로 하기 3번이라서 또 요걸로 한 번만 더 연습해 볼게요. 매년 올해 말부터 현재는 연초인데 1년 딜레이 했다가 연금을 개시하겠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첫째 항 이 1년 후에 500만 원으로 돌아올 거니까 현재 가치로는 연이율이 2%니까 1.02가 되겠네요. 얘가 첫째 항이 되는 거고 항의 개수는 똑같고 그래서 그 말은 즉슨 30년 동안이라고 했죠? 나머지는 여긴 다 똑같다. 인데 요거 번분수 1.0이 올라가다 보면 요거 이렇게 지워지고 이제 분모 0.02가 되고 500 1 빼기 1.02에 마이너스 30제곱을 0.55라고 계산하라 그랬으니까 네, 500 곱하기 요 그림은 예시 상황이에요. 선생님 24회가 아니라 이건 사실 30회인데 딱 맞는 그림이 없어서 다른 문제에서 갖고 오다 보니까 여기 좀 요 지수가 조금 안 맞아요. 근데 선생님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거였거든요. 네, 돈을 타는 시점이 여기서부터 1년이 딜레이 돼서 시작한다라는 요걸 보여주려고 갖고 온 거니까 요 정도로만 참고하고 계속해서 요 계산에 주목해 볼게요. 네, 소수점 2칸, 분모 분자에 100 곱해가지고 소수점 2칸 하면 요렇게 약분이 되고 곱하기 45. 이거 계산하자. 1100 만원. 10, 100, 1000. 1억 1250만 원이 현재에 모여져 있어야 이제 매년 50만 원씩 네, 30년에 걸쳐서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발전 문제 8번은 뭐를 설명해 주기 위한 거냐면 지금 두 가지 버전이 있다 그랬잖아요. 연금이 연초에 받는 게 있고 연 말부터 개시되는 게 있는데 이게 그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계산해 보라는 얘기예요. 문제 읽어볼게요. 현재가 연초고 올해 초부터 5% 적용해서 매년 일정한 금액씩을 받는 주기초 연금의 현재 가치가 1200
1억 2,600만 원이라고 하자. 주기초 연금의 현재 가치를 이용해서 연이율 5%, 이거 연이율은 똑같네요. 예, 연이율 5% 복리로 적용했을 때 올해 말부터 받는다면 그런 연금의 현재 가치하고 한번 비교를 해봐라. 현재가 연초이고 올해 초부터 연이율 5%의 복리를 적용해서 매년 초에 일정한 금액씩을 받는 주기초 연금의 현재 가치가 1억 2,600만 원이라고 한다. 주기초 연금의 현재 가치를 이용해서 연이율 5%의 복리를 적용할 때 올해 말부터 매년 말에 일정한 금액을 받는 중기말 연금의 현재 가치를 구하시오. 이 문제가 해석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쵸? 쌤이 2번 읽어봐도 그런데요. 요 일정한 금액이 얘네 둘이가 금액이 똑같다라는 말도 같이 들어있는 것 같거든요. 매년 받는 돈이 일정함과 동시에 요 앞에서 얘기하는 그 금액이 초에 받는 거나 말에 받는 거나 일정하다라고 봤을 때의 얘기예요. 두 가지 버전에 따르면 하나는 이런 식으로 계산했죠. 첫째 항이 A인 걸로. 근데 얘를 똑같이 A1씩 받는 상황에서 두 번째 버전 1년 딜레이 했다가 올해 말부터 받는 버전으로 계산해 보면 뒤에 부분은 다 똑같은데 첫째 항이 다른 거였잖아. 이렇게 뒤에 부분은 다 똑같은데 이 앞에 첫째 항 부분만 다른 거잖아요. 요걸로 계산해 보라는 거예요. 응? 응? 뭐만 더 곱하면 돼? 뭐만 더 곱하면 이 모양을 만들어낼 수 있어? 1 플러스 r분의 1만 곱하면 되겠죠? 요게 나오죠? 네, 이때 이 r이라는 거는 이율이 0.05니까 1 플러스 0.05, 1.05 분의 1을 네, 곱하면 주기말 연금의 현재 가치를 계산할 수가 있어요. 계산기 쓸게요, 요거는. 매년 받는 돈이 네, 매년 받는 돈이 똑같고 그 횟수도 똑같다고 해도 내가 1년 딜레이 했다가 받는 거기 때문에 현재 모아놓은 돈이 1억 2,600만 원까지 안 가도 된다라는 거예요. 왜? 1년 후에 돌아올 돈이기 때문에 기말불로 받겠다라고 하면은 현재에는 1억 2천만 원으로 충분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비교해 봤어요, 지금. 자, 이제 넘어가려고 하는데 이제 다음 테마로 영상 잠깐만 볼게요. 여러분, 선생님이 안 쉬고 지금 1시간 10분가량 수업을 해오고 있는데 중간중간에 스탑 버튼 누르고 쉬고 계시죠? 쭉 넘어갈게요. 모셨던 친구들도 영상 보면서 잠깐 쉬어주세요. 엄마는 해를 쳐다보지 말라고 했다. 8살 때였다. 해를 쳐다보고 눈을 다쳤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두려웠다. 그러다 어느 날 심한 두통과 함께 희미하게 보이기 시작했다. 그때부터였다. 수학이 나를 지배한 것은. 수학은 자연의 언어다. 자연의 모든 것 수학으로 쓰여져 있다. 세상의 모든 것에 공식이 있다. 태양 확정의 주기, 다빈치의 황금, 교통량의 변화, 인구의 증가, 국제 유가의 등락. 내 머릿속의 모든 것이 수학적으로 나타난다. 내가 어릴 때 엄마는 해를 쳐다보지 말라고 했다. 나는 축복받았다. 아니, 나는 저주받았다.
형, 여긴 할인받으면 얼마야? 주유 할인 공식. 일반인에겐 꽤나 복잡하지. 주유 속도 분당 평균 40리터 57.7리 동안 넣었으니 총 주유량 38.48리터. 판매 가격에 대입하면 주유 금액은 6만 원. 그 사람은 카드로 결제하는 건 그렇다면 쉽지 않아. 주유 금액 6만 원을 매주 달라지는 휘발유 리터당 기준 유가로 5만 나누는 4천 원. 복잡하게 계산할 거 없어. 원래 6만 원인데 10% 할인 받아서 5만 4천 원. 복잡한 계산 없이 심플하게 신한카드 딥 오일. 네. 선생님이 이어서 카드 할부금 계산 얘기를 하려고 카드 광고를 뒤졌는데 옛날 광고인데 이런 광고가 있었더라고요. 글쎄. 심플하게 계산하면 참 좋을 텐데 다음 그 대출금 계산 방식도 심플한가? 여러분들 심플하게 다가왔으면 좋겠는데 그래야 수행평가도 하는데 네, 많이 쉽게 이해하기를 기대하면서 계속 이어나가 볼게요. 되게 비싼 물건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내가 당장에 주머니 상황이 그 물건을 사기에 넉넉하지 못한 경우에 그럴 때를 위해서 카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대금을 바로 지불하지 않고 이자와 합한 금액을 일정 기간 동안 나누어 지불하는 방식을 할부라고 한다. 그리고 나누어 지불하는 금액을 할부금이라고 하는데 대출금을 상환할 때도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을 상환 기간으로 나누어 이제 상환할 수 있다라는 얘긴데요. 할부 계산 방식이 이렇대요. 한번 볼게요. 이제 건우 씨는 전자제품 대리점에서 120만 원짜리 에어컨을 이제 120만 원 거금이잖아요. 그래서 얘를 바로 살 수 없으니 연이율 2.6%의 복리를 적용해서 24개월 할부로 구매하였다. 이거 실제 이율이 이런 이율이 없어요. 신용카드는요 2자릿수 단위예요. 이율이. 근데 이제 교과서 문제라서 이렇게 이상적인 이자율이 제시되고 있는데 실제로는 19점 맥이래요. 나라에서 정해놓은 제한선 바로 밑으로 끊어놔요. 말하다 보니까 화가 나네. 네, 그래서 계속 해볼게요. 에어컨을 구매한 시점에서 120만 원에 24개월 후에 가치를 구하시오. 이거 왜 하냐면 이제 카드 회사에서 나한테 120만 원을 나 대신 지불해 주는 거잖아요. 카드 할부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 빚이 청산되는 거는 24개월 후라면 이 카드 회사 입장에서의 기회비용은 뭐가 될까요? 얘한테 빌려주지 않았을 때 이율만으로도 이 돈은 120만 원은 불어나는 거니까 빚이 청산되는 시점에서 그것만큼은 이제 상환이 되어야 나한테 빌려주는 거겠지. 그러니까 따져봐야 돼. 에어컨을 구매한 시점에 120만 원이 24개월 후에는 어떤 가치를 지니는지, 그러니까 이자만으로도 얼마로 불어나는지를 계산해보고 그것에 상응하게끔 이자를 주는 경우에만 이제 나한테 빌려주겠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이제 복리 적용할 거거든요. 카드 회사에서는 복리를 또 적용해요. 이제 자기네들한테 이익일 때는 복리를 적용해. 사회가 그래. 그래서 복리를 적용해 보면 120만 원에 1 플러스 R의 24제곱 복리 계산 방법이죠. 그래서 얘를 1.002의 24제곱을 1.5로 계산하라 그랬으니까 1.5로 곱해 보면 네, 126만 원이 되거든요. 그래, 나는 얘한테 126만 원에 해당하는 만큼으로 갚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120만 원으로 긁었다? 카드 할부금은 한 달 후부터 나오거든요. 그래서 다음 달부터 나오는데 24개월에 나눠서 지불할 거야. 그랬을 때에 매달 지불하는 할부금은 얼마로 계산이 될까? 요 얘기를 좀 해볼게요. 굉장히 어색할 수도 있는데 나한테 빌려주지 않고도 은행이 미래에 120만 원이 126만 원으로 불어날 거다라고 믿는다는 건
은행에 집어넣어 놨을 때지. 여튼 간에 요 24개월 기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은행에 묶여놨을 때 거기에 그에 따라서 돌아올 돈이잖아요. 그렇게 치면 내가 나눠서 갚는다는 전제하에 이 나눠서 갚는 이 돈을 쓰지 않고 은행에 그대로 묵혀놨을 때 이게 24개월 후에 126만 원으로 돌아오면 되는 거야. 마치 적금처럼. 이해하시죠? 그리고 빚 관계는 내가 마지막 금액을 마지막 대금을 상환하는 동시에 빚 관계가 청산이 돼야 되므로 마지막 대금을 지급했을 때가 이게 계산 시점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해볼게요. 이제 한 달 후부터 집어넣는 거기 때문에 내가 처음 지불하게 되는 요 A1은 이자가 23번밖에 안 붙어요. 한 달 후에 이제 입금 지불하는 거기 때문에 24개월 후라고 해도 이제 한 달 지나고 나서 지불하는 거기 때문에 이자 붙는 횟수는 23번이야. 그 다음 또는 한 번 더 줄여서 22번이 되겠지? 이런 식으로 1.002의 지수가 하나씩 들거든요. 마치 적금처럼. 그리고 마지막 돈은 이자가 안 붙어요. 이때 빚관계가 청산이 되는 거예요. 좋다. 이렇게 해서 내가 너한테 줄 테니까 요 돈을 차곡차곡 적금하듯이 생각했을 때 이 총액이 너가 기대하는 미래 가치인 126만 원과 같으면 되지 않겠냐 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적금의 계산 방식으로 돌아와서 이제 등비수열이죠. 이게 공비 R이 1.002인 등비수열이고 1.002 빼기 1분의 공비 R-1분의 첫째 항. 네, 첫째 항은 A네요. 내가 궁금한 매달 나눠서 갚는 요 A1이 궁금한 건데 요 A1 곱하기 24 마이너스 1 공비 R이 1.002니까 1.002에 24제곱 마이너스 1 앞에서 1.00의 24제곱을 1.0으로 계산하라 그랬네요. 그래가지고 얘를 1.05로 계산하면은 1.05 빼기 1이니까 0.05 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요 A만 남기고 나머지를 이항하게 되면 1200만 원을 0.05로 나눠줘야 되고 요거 위에 부분 이항할 거니까 밑에 부분은 이제 분자로 이항하게 되면은 이렇게 곱해줘야 되고 해서 계산하면 매년 갚아야 될 돈이 나와요. 매년이 아니라 매달 매달 갚아야 될 돈이 나와요. 네, 5만 400원씩 갚아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지불해야 되는 사람인 거잖아요. 채무자들이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그 채무자 입장에서 봤을 때 5만 400원씩 모두 24번에 걸쳐서 이제 갚아 나간다라고 하면 단순하게 5만 400원 곱하기 24 계산을 해보게 되잖아. 그러면 내가 120만 원짜리 사면서 120만 원짜리 사면서 120만 9,600원을 내고 있구나 라는 느낌이 들 거라는 거죠. 잠깐만요. 계산이 맞나 한 번만 해볼게요. 곱하기 24. 네, 그러니까요. 그쵸? 상환이나 대출이나 돈을 갚는 건 똑같으니까 같은 원리를 적용해요. 그래서 지금 대출 문제가 등장했는데 당황하지 말고 한번 풀어볼게요. 상엽 씨는 이번 달 초 은행에서 3%의 월복리로 전세자금 5천만 원을 대출을 받았는데 다음 달부터 갚을 거거든요. 3년 동안 매달 갚을 거예요. 이랬을 때
매달 상환해야 되는 그 일정한 금액씩 상환한다고 했을 때 매달 상환해야 되는 금액을 구하시오. 자, 먼저 기억이 나시나요? 앞으로 살짝만 잠깐 다시 돌려볼까? 빌려주는 사람 입장이 기대하는 미래 가치가 맞아야 돼요. 내가 매달 내는 돈의 적립금의 총합과 일치해야만 된다. 이게 대출의 기본 원리다라는 거죠. 5천만 원을 빌려주는 사람이 기대하는 미래 가치란 이율까지 생각해서 얘가 연이율이기 때문에 월이율로 바꿔줘야 돼. 일단 0.03을 12로 나누면 0.0025거든요. 그래서 1.0025, 1 플러스 R에 이자는 3년이니까 월 단위로 이자를 붙인다고 했을 때 3 곱하기 12 해가지고 36번 이자가 붙는 거죠. 이게 미래의 가치가 되는 거야. 5천만 원에. 얘랑 똑같아야 돼요. 뭐가? 내가 다달이 지불하는 돈의 적립 총액이 지금 원리 합계가 얘랑 똑같아야지만 한다. 그래서 등비수열의 합. 요 그림 기억하시면서 선생님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보여줄게요. 요런 식이거든요. 내가 매달 A1씩 넣고 마지막 A1은 이자가 안 붙은 상태로 합해지는 거거든. 그리고 붙는 횟수가 지금 36번이니까 항해 개수 N은 36으로 해야 되고 공비 R은 1.00 아까 뭐였더라? 0025로 해야 되고 됐죠? 네. 해볼게요. 첫째 항은 A고 공비 R은 1.0025 빼기 1이고 항해 개수는 1.0025에 36번에 걸쳐서 내가 내니까 항해 개수는 36개겠지? 빼기 1. 그런데 요 위에서 1.0025의 36제곱을 1.1로 계산하라 그랬고 이제 분모는 0.0025가 되는 상황이죠. 아, 계속 나오네. 등비수열 합구하는 공식. 이거 여러분들 기억하고 있을 거라 생각해서 내가 처음에 제대로 설명을 안 했는데 혹시 몰라가지고 계속 이게 선생님 마음을 붙잡아서 좀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거기에 지금 맞춰서 계산한 거거든요. 네. 네, 해봅시다. 그럼 요것도 좌변에 있는 것 1.0025에 36제곱도 1.1로 계산해야 되겠죠? 그러면 얘는 5,500만 원이 될 거고 1.1을 곱하면 그렇잖아요. 10분의 1을 더 더해야 되는 거니까. 요 항을 이항한다고 했을 때 11분의 소수점 한 칸 이동할게요. 0.025가 되겠네요. 그래서 계산하면 요거 11로 나눠지죠. 500 곱하기 0.025 소수점 두 칸 이동해가지고 2.5 곱하기 5 네, 매달 상환해야 되는 금액은 음, 계산은 맞는데 선생님이 어디가 좀 틀릴 것 같네요. 잠깐만요. 좌변은 5,500만 원 이고 우변은
아이고, 아, 얘가 1.1이고 거기서 1을 빼면 0.1이죠? 아이고, 아이고, 0.1이죠? 다시 할게요. 네, 얘가 되겠네요. 그래서 요거 계산을 해보면, 네, A는 단위가 지금 10,000원 단위니까 137만 5천 원씩 갚아야 된다. 매달 137만 5천 원씩 갚아야 되는 거예요. 5천만 원을 3년 동안 나눠서 갚는다고 했을 때. 네. 우리 책 그 연습 문제 14번이 조금 재밌는데, 보자. 정가 14만 7천 원인 여행용 가방을 이제 6으로 나눠 보시면요. 24,500원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24,500원씩 6개월에 나눠서 그렇게 해서 지불해도 된대. 은행이 아니라 백화점 가면은 무이자 행사할 때 많잖아요. 그래서 무이자 6개월 무이자 행사가 진행되고 있어서 이제 월 24,500원씩 나눠서 갚을 수 있는 상황이야. 이자 없이. 그런데 이제 무조건 이렇게 사는 게 좋을 것 같잖아, 그러면. 그런데 일시불로 그냥 사게 되면은 4,000원을 깎아준대. 그랬을 때 이제 뭐가 더 소비자 입장에서는 뭐가 더 유리한지를 비교해 보는 건데요. 단순히 생각하면 24,500원씩은 조금도 깎아주지 않는 것 같잖아요. 그냥 n분의 1에서 나눠서 갚으니까. 그리고 일시불로 결제하면은 4,000원 깎아준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일시불로 사는 게 좋지 않겠냐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돈을 나눠서 낼 수 있게 해주는 것도 이게 미래 가치랑 현재 가치를 비교했을 때 1개월 후에 24,500원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 24,500원하고 같지 않거든요. 처음에 얘기했지만 돈의 가치는 뒤로 갈수록 떨어지니까, 그렇게 치면은 얘 또한 무이자 할부 또한 이제 할인이 들어가는 거랑 마찬가지의 의미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그 계산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냥 나이브하게 얘는 그냥 나눠서 갚는 거니까 깎아주는 게 없고, 얘는 지금 4,000원 깎아준다고 하니까 무조건 일시불이다. 이거보다는 보다 그 합리적으로 현재 가치로 환산해서 6개월에 나눠서 24,500원씩을 갚는 거를 현재 가치로 환산해서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쉽게 앞에서 배운 거를 다시 기억할 수 있게 하려고 그림도 여기다 붙여봤거든요. 알잖아요. 한 달 후에 24,500원이 현재 24,500원하고 같지 않다는 거 알잖아요. 네. 돈이라는 건 이제 이자가 붙어서 계산이 되는 거니까 미래의 24,500원이란 현재 시점에서는 24,500원을 1 플러스 R로 나누게 되는 거겠지. 이걸로 봐주셔야 돼요. 그러고서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먼저 일시불로 사는 것부터 계산해 놓자. 일시불은 4,000원 깎아주는 거니까 원으로 받겠다는 얘기고, 6개월 무이자로 해주겠다라는 거는 이제 선생님은 있잖아. 나는
그 카드를 많이 사용하는 사람이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일단 6개월 무이자가 더 끌리거든요. 매달 내야 되는 돈에 그 부담금도 적을 뿐더러 이자도 안 받는다는 거니까 나는 이쪽이 더 끌리는데 여러분은 어떤가 모르겠네. 여러분들이 이자를 안 내봐서 이제 감이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이 이자가 사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걸 선생님은 경험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자를 내본 사람 입장으로서는 무이자는 정말 큰 혜택으로 느껴져요. 근데 그것을 선생님도 이렇게 계산으로 확인해 본 적은 없는데 이 문제를 통해서 이 무이자라는 게 실제적으로 어떤 혜택인지 계산으로 수치화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여러분들하고 꼭 해보고 싶었어요. 해볼게. 미래의 24,500원은 내가 지금 당장 만들어내야 될 돈이 아니라 이자가 붙어서 24,500원으로 만들어내도 되는 거니까 현재 가치로 계산해 보면 다음 달에 24,500원은 이자가 붙어서 이렇게 돌아오면 되는 거니까 월복리 1.00 0.4%라 했으니까 0.004 맞죠? 그래서 1 플러스 R을 곱해서 24,500원이 될 현재 돈은 24,500원을 1.004로 나누게 되겠지? 그 다음 달, 2달 후에 24,500원은 더 싸지, 현재 입장에서는. 왜? 이자가 2번 붙어서 24,500원이 되는 거니까. 연금 계산하듯이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6번에 나눠서. 자, 그러면 1 빼기 공비가 1.004분의 1, 얘가 공비고, 첫째 항. 아, 첫째 항이 선생님 잘못 썼네. 지금 선생님이 갖고 온 그림이 바로 갚는 것부터 되어 있는데, 맞아. 이 할부는 다음 달부터 갚는 거지? 그러니까 첫째 항이 이자가 한 번 붙은 거지? 어. 이렇게 하나씩 밀릴게요. 그럼 첫째 항은 이게 첫째 항이 되는 거고, 1 마이너스 요 공비 아래 몇 제곱? 6제곱. 번분수로 1.004가 올라간다고 하면 요건 지워지겠구나. 0.004 곱하기 1.004의 6제곱을 1.024로 계산하라 그랬으니까 1 빼기 1.024분의 1. 이 지수에 마이너스 해서 알려주면 좋겠는데 그냥 6제곱이라고 해가지고 꼭 이렇게 뒤집어야 돼요. 네, 통분까지 해가지고 계산을 해보면요. 계산해 볼게요. 곱하기 0.024는 이렇게 됐죠? 나누기 1.024 하면 여기까지가 분자 계산인데요. 분자를 나눠주셔야 돼요. 0.004로 나눠보면 약 아이고 큰 차이는 안 나지만 네, 약 554만 원이
얘가 더 비싸긴 하네. 그래서 일시불이 유리하겠다. 근데 이제 문제 만든 사람은 다르게 결론 나는 상황으로 만들어줬으면 좋을 뻔했는데, 일반적으로 일시불이 싼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이 나눠서 내는 거에 혜택을 이렇게 현재 가치 기준으로 환산해 봤을 때 무이자 혜택이라는 게 얼마나 큰지를 느껴보게 하는 그런 문제를 내줬으면 좋았을 텐데 다소 아쉽네요. 네, 얘는 일시불로 내는 게 유리하네요. 우리 처음에 그냥 나이브하게 생각했을 때 일시불인 것 같았는데 실제로도 일시불이네요. 근소한 차이로. 조금 아쉽다, 이 문제는. 자, 여기까지가 교과서적인 설명이에요. 방금 전 이 무이자 혜택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선생님이 연금의 원리로 해가지고 지금 계산까지 해봤는데요. 무이자 혜택을 적용하는 것만으로도 정가가 14만 7천 원인 걸 14만 3,554원으로 계산하는 거랑 마찬가지로 이제 칠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나는 선생님은 무조건 무이자를 이용하거든요. 근데 좀 조심해줘야 될 게 있어요. 무이자 기간을 카드 회사에서 3개월이면 3개월, 5개월이면 5개월 딱 정해놔요. 근데 예를 들어서 3개월까지밖에 무이자가 안 됐는데 내가 모르고 5개월로 할부 결제를 했다. 그럼 카드 회사에서 3개월까지만 무이자로 해주고 5개월부터 수수료를 받을까요? 그렇게 안 하고요. 그냥 처음부터 무이자 할부가 아닌 것처럼 그냥 일반 할부, 유이자 할부로 처음부터 계산을 해버려요. 그래서 요거 좀 조심해야 돼. 그래서 몇 개월까지 무이자 할부인지를 잘 알고 거기에 딱 맞춰야지 1개월이라도 오바되면 처음부터 그냥 유이자 할부 계산 방식으로 들어가 버린다. 요거 조심해야 되고, 또 요즘에 요런 게 있어요. 부분 무이자. 부분 무이자라는 거는 유이자 할부, 즉 일반 할부로 계산을 하다가 일부 회차부터는 수수료를 안 받는 방식으로 해주는 건데, 요게 또 이제 계산을 좀 해봄으로써 혜택이 얼마나 되는 건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걸로 수행평가를 만들었거든요. 하기 전에 선생님이 수행평가를 만들게 된 배경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영상을 좀 나눠서 다음 영상부터 수행평가 하면서 보면서 따라할 수 있게 두 번째 영상을 만들어서 제공할게요. 선생님이 마음이 힘들었을 때 302만 원, 정확히 302만 원짜리 시계인가? 그걸 번개 상태에서 산 적이 있어. 근데 그 소비 시점이, 그 구입 시점이 새벽 1시였던 걸 감안하면 이게 충동 구매였던 거를 이제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아. 맞아, 충동 구매였거든요. 근데 충동 구매를 하게 된 배경이 있어요. 선생님은 무이자 혜택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가 동시에 그 할부 수수료율이 얼마나 큰지도 알고 있는 사람이거든. 내가 302만 원짜리를 유이자로 그냥 일반 할부 이자율로 계산한다고 하면 수수료율이, 여기 보이세요? 네, 요즘 카드 회사 사이트에서 이거 다 제공해 주거든요. 할부 수수료 예상 조회, 이런 걸 해줘야지 이제 경각심을 가지고 돈을 쓰니까 좋은 제도인 것 같은데, 여기 딱 나와 있어. 너가 지금 302만 원짜리 사잖아? 너는 이자만 46만 원을 갚아야 돼. 왜? 수수료율이 거의 20%에 육박하거든요. 되게 세죠. 300만 원. 선생님이 충동 구매를 하게 된 배경에는 이 물건이 되게 싸게 올라와서 그런 건데, 이자까지 생각하면 그렇게 싼 것도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이 충동 구매를 했던 건 이 번개장터에서 이런 특별금리 혜택을 제공했기 때문이었어. 이 18개월이라고 하면 이렇게 천천히 갚을 때에는 이 카드 회사도 빨리 갚냐 천천히 갚냐에 따라서 이자율을 좀 달리하는데,
18개월은 원래 그 19.79까지 받는 거거든? 근데 특별히 번개장터에서 살 때에만 5.5%를 적용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선생님이 충동구매를 해버린 거야. 이게 얼마나 혜택인지 보면 내가 영수증을 2회차 걸 내가 찾았거든요. 원래 2회차에서는 수수료를 47,842원 내야 되는데 요때 선생님 수수료 얼마 냈나 봐봐. 12,895원 냈잖아요. 예, 이거 혜택을 받은 거지. 5.5%의 혜택을 받았다는 거를 확인할 수 있었어. 물론 수업 준비하면서 확인해 봤지만 믿고 이때 이제서야 확인해